네,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에 잠금 해제도 이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렇게 이거래일제 뵙게 되는데 일단 저희 특징주 먼저 전반적으로 머니맵과 함께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출발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2%까지 상승 흐름을 확대해 나가네요. 지금 대만 매체 쪽에서 아마도 엔비디아 부분 퀄 테스트 통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 넘게 좀 빠지고 있고요. 소부장단에서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와 가장 크게 연동이 된다라고 하는 LNF가 8%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IRA 세부 가이던스가 확정이 되면서 소재 관련주들 상승 탄력 받아줄 수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삼성 SDI도 오늘 5%대 급등 나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자동차 섹터에서 기아도 3.45% 강세,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다가 일단 종목들 일부는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만 해도 게임주들 좋았는데 NC소프트 1.64% 상승 흐름 반납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1.73%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자, 전력기기 쪽도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강세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장 초반과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몰리는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네요.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오늘 김종효 이사님과 어떤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HL만도입니다. 여전히 적자인 이유는 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실적 발표 내놓고 나서 오늘 장 초반에 HL만도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죠.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예상치를 채우지 못한 것도 시장에선 충격이었죠. 동사가 지난 분기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올해는 연간 한 4%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요. 전체적인 이 수준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현대차 비중이 여전히 40% 정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데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중국과 인도는 당연히 현대차 물량도 있겠지만 로컬 업체 비중도 일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사의 그 마진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작년에는 투자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비와 관련된 그 고정비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마진율이 낮아졌다. 거기까지 오케이.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그런데 올해로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이게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실망스러운 실적에 주가의 차익 매물이 오늘 좀 많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3분기 실적은 일단 마진율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자로 돌아선 것은 일시적인 비용이고 4분기에 회수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3분기 실적에서의 저는 핵심은 여전히 마진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전의 실적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비용 증가가 원인이었다면 이번에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실적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주가 차익 매물 출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HL만도가 다시 주가가 그래도 올라주려면 반등의 실마리가 보여야 될 텐데 앞으로 4분기 실적은 어떨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네, 일단 뭐 4분기 실적도 아주 그 극적인 뭐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클레무브와 관련된 자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3분기에 반영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이것을 벗어나려는 모습. 그래서 HL 클레무브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 회사라고 봐야 될 텐데 3분기의 실적이 크게 적자로 전환된 것은 이 클레무브가 투자한 중국 회사와 관련된 손실이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회수 비용도 있는데, 회수 이익도 있는데 이걸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3분기에는 적자 비용만 반영한 것이 실적의 악화 요인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는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사가 IR에서 얘기한 부분에 따르면 4분기에 일정 부분의 이익이 올라오면서 약속했던 4% 영업이익률은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뭐 물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동사는 지금 모멘텀을 줄고 있는 현대기아차에만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니고 GM이나 중국 로컬 업체들 쪽에도 계속 비중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OEM 쪽의 전체적인 비중을 보시면 여전히 뭐 10% 이상의 비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에서 여전히 뭐 잘 못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이런 쪽도 줄어든 상황이지만 반대로 GM이나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기대할 요인이 있고 4분기에는 HL 클레모브 때문에 약세를 보였던 실적이 회수 이익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4분기에는 확실한 반등의 모멘텀들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현재 HL만도 오늘도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 적정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이 과거에는 하이 싱글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거든요. 그때는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었는데 뭐 지금은 그 수준은 당연히 아니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PER 측면에서는 지금 뭐 크게 보기가 어렵고 당연히 뭐 실적이 좋지 않았으니까 PB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바닥 찍고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배까지 가기에는 저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고 한 배에 조금 못 미치는 한 0.8배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4분기 일정 부분의 실적 회복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 영역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만 원대 한 초반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한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오늘의 조정은 오히려 저는 뭐 도망갈 자리가 아니고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주체도 외국인보다는 기관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가 이어진다면 5만 원 초반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두고 저는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HL만도 오늘의 좀 폭 깊은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기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5만 원대 초반까지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HL만도 오늘 주가 흐름과 또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GS입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라고 또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주가 대 수출. 지금 뭐 석유 제품 수출 증가와 함께 주가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석유 제품의 수출을 물량 기준으로 보면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주가는 아시다시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자, 지금 이게 물량 기준 지금 그 Q 기준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Q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일정 부분 올라야 될 텐데 이게 뭐 최고가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올라와야 될 텐데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 적자 수출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물량 공급 그 과잉 부담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판 건 아닌가? 손해를 보면서 판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GS의 주가가 잠깐 반등을 보이다가 잠깐 반등을 보였던 건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일정 부분 반등을 보였었는데 예. 그에 다시 이제 그립을 잃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 일단 이런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 정도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림을 하나 좀 더 볼까요? 더 보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전체적인 추이에서 그러면 영업이익이 과연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종목의 영업이익은 지금 뭐 3분기에 기대되고 있는 것도 크게 위축되지 않는데 지금 그 준비된 정제 마진 추이를 보시면 정제 마진도 그렇게 바닥 수준은 아니거든요. 한 6개년간의 그 전체 평균치에서 중간 정도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3분기까지는 적자를 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혹은 뭐 실적 둔화를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다른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정제 마진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앞으로 GS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뭐 지주회사예요. 그다음에 GS 칼텍스라고 하는 정유사의 실적이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2024년도의 실적이 아직까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요소는 보이지 않고 있고 2025년이 된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회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그 칼텍스 외 나머지 부분이라는 건데요. 나머지 부분은 발전자 회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발전자 회사에서 S&P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지면서 매력이 또 발생한 건 배당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배당을 뭐 쉽게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현재 가격대라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한 6% 내외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12월 달에 소위 배당을 노린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에 대거 매수가 들어오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아마 기관 중심의 수급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저는 뭐 지금은 여전히 도망갈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틱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결국 GS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로 이어가 볼게요. GS도 역시 밸류에이션 점검해봐야겠죠? 네, 자, 밸류에이션 측면이 지금 아주 매력적이냐?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0.3배를 하회해서 역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런 물량 증가가 뭐 저가 수출이 됐든 뭐가 됐든 기존의 물량들을 밖으로 뽑아내면서 일단 계속 공장의 가동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정제 마진도 최근 들어서 뭐 최악 수준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실적이 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렇다면 역대 최저 수준의 밸류에서는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현재 이 종목이 0.24배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황, PB 기준으로. 자산 가치가 14만 원이 넘는 종목이 주가가 이 정도까지 빠져 있다면 약간의 호재만으로도 탄력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의 PB를 한 뭐 0.35배 정도만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5만 원 한 중반대 가격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공격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정유업종 쪽에서의 예전만큼의 급격한 이익 상승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악재가 부재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부터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을 보고 그다음에 이 전력 쪽의 상승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12월 달은 전반적으로 기관 수급이 더 강화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GS 지주사로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 포인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주가 상승은 좀 대왕고래 이벤트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GS 이 지주사의 본질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분할 매수 유효하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가격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